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추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66항 2019년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2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한 건의 구체적인 제명은 의석 달만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김재원 위원장 나오셔서 21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건의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와 5차례의 소위원회 심사 및 위원장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 심도 있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과 추경 사업으로서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다소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국가재원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자정을 넘어서까지 여야 합의에 진력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님,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님,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감액사업의 경우 추경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고 시급성이 있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이번 추경 재원이 재해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소재 부품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무역보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주택도시기금, 이상 1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 기술보증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이상 8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규모를 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6조 6,837억 원에서 총 지출 기준으로 1조 3,876억 원을 감액하고 5,30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전체 지출 규모는 5조 8,269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8,568억 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액을 당초 3조 6,409억 원에서 3,06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되거나 증액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무역보험기금 출연 700억 원, 희망근로지원사업 240억 원, 산업은행 출자 500억 원 등 추경 편성 사업으로서의 적정성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업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소재부품 기술개발 650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 827억 원 등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고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고용복지기금의 구직급여 4,500억 원,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1,500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재기지원 305억 원, 주택도시기금의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333억 원 등 재해지역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건의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면서 2019년 결산보고서 제출 시 추경사업의 실집행 결과를 별도로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총 15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국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적게 충실히 집행되어 재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안정을 되찾고 국내 소재 부품 산업의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학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갑 이학재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첫째, 미세먼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인천 붉은 수돗물 등 재난 관련 추경, 둘째, 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 부양 추경, 셋째,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위기 극복 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해소를 위한 노후 상수관로 교체 예산 321억 3천만 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30일 시작된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300만 인천 인구의 5분의 1인 6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4만 건가량의 민원이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간 식수는커녕 빨래에도 부적합하다고 사용 불가 판정이 내려진 수돗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급식이 안 돼 빵과 우유로 식사를 대체해야 했고 주민들은 원정 빨래를 다니는 등 전시에 가까운 불편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붉은 수돗물로 인해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대폭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유엔은 지난 2010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수돗물 공급은 정부의 기본 의무인 것입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무리한 수계 전환과 미흡한 대처 등 인천시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사태가 커지고 장기화됐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노후 상수관 정비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 인천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 예산 321억 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자 말로는 인천 수돗물을 걱정하고 금방이라도 무엇을 할 것이냐 호들갑을 떨더니 정작 추경에는 이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천의 노상수관로 교체 공사를 인천시에서 해야 한다고 하나 이번 수돗물 사태는 재난에 준하는 사태이고 인천 시민 60만 명이 피해를 보았으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광역시 상수관 교체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붉은 수돗물 예산을 배제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번 추경의 목적에도 맞지 않으며 맑은 수돗물에 대한 헌법 정신과 유엔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수돗물 사태로 인해 엄청난 불편을 겪고 불안 속에서 있는 인천 시민들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천 수돗물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근본 추경안을 반대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빈의 사례예요. 인천시에서 요청한 국빈의 사례예요. 토론하세요, 토론. 예, 경기도 파주시의 윤우덕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5일 정부가 6.7조 원 규모의 미세먼지 국민안전 경기 대응 민생 추경을 제출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다시는 예산, 경제, 민생, 입법이 절대로 정쟁의 볼모가 되지 않는 국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주력 산업에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무역 제재를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달 만인 오늘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추가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해 왔고 긴급한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예결위가 심사 중인 추경안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2,732억 원을 추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첫째, 수출 규제 3대 대상 품목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26개 품목에 대한 지원 예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소재 부품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 완료 시기를 앞당겨 조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18개 과제에 대한 지원 예산을 담았습니다. 셋째,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표면 장비, 정밀화학 등 수출 규제 관련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40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산화가 시급한 수출 규제 품목 중심으로 소재, 융합, 혁신 기술 개발 지원에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섯째, 저는 찬성 토론으로 나왔습니다. 다섯째, 대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2차 전지 등 주력 신산업 분야의 제조장비 고도화 사업에 20개 장비를 선정하여 지원하려 합니다. 지원 품목, 지원 과제, 지원 장비, 그리고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편성하였고 그리고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걸음이 이번 추경에 담긴 2,732억 원의 실탄입니다. 이 실탄이 마중물이 되어서 국산화를 높이고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귀한 미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증액 동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개의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중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